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위한 제조업에 의한 제조업의 남자 이재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상속보다 폐업을 선택하는 제조업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CEO 60대 이상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2년에 14%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 무려 32%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사실상 비중이 2배 넘게 는 거죠. 그래서 60대 정도 되면 사실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증여를 해야 될까 아니면 상속을 해야 될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되는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 시 부과되는 거고, 증여세는 생존 중에 재산을 이전 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계속 회사에 이름 올려놓겠다 결정을 하면 상속으로 가는 거고, 나는 이제 은퇴해야겠다 하면 증여나 기업 판매로 가게 되겠죠. 이 은퇴를 결정할 때 사실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아무래도 매출입니다. 전체 업종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매출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통계는 생존자 편향이라고 봅니다. 70세 정도의 대표님의 1인당 매출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사실상 70세까지 살아남아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그만큼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빨리 은퇴하고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장님이 매출이 계속 높아지면 계속 운영하시고 사후 상속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은퇴를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은퇴를 하고자 해도 회사를 퇴사하듯이 그냥 바로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퇴사라는 거는 그냥 내가 오늘 결정하면 되죠.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퇴사 통보를 하고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거는, 폐업을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라는 게 되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A 회사에 납품을 하고 회사를 접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기 전에 이 직원이 있어야지 A 회사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A 회사에 잔금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회사에 납품하기 위한 직원의 급여를 주기 위해 B 회사와 계약을 하고 선수금을 받아서 급여를 줬습니다. 그리고 A 회사에 잔금을 받아서 B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한 직원의 급여를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잔금이라는 게 바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뭐 회사를 운영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 관계에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회사의 어떤 이해관계 중에 정말 단편적인 것 하나만 예로 든 거고요. 즉 우리가 모자르듯이 일순간에 회사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에는 여러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회사를 팔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를 파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정말 알짜 기업이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기업가치 100억 원입니다. 매출이 100억 원, 순이익이 10억 원의 알짜 기업입니다. 사실 이런 제조업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거 근데 누가 살까요? 이게 정말 알짜 기업이긴 한데 누가 살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대기업은 자본이 있어도 정말 기술력 있는 기술 기반의 제조업이 아니면 살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 그냥 내가 계속 갑으로서 물건 싸게 받는 게 이익입니다. 굳이 이걸 관리한다고 관리 비용, 관리 리소스를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절대 안 사죠. 100억 있으면 누가 제조업을 살까요? 부동산을 사겠죠. 막말로 내가 100억 주고 샀는데,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내가 100억 주고 샀는데 회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사게 되고 결국은 기업을 판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예를 100억 회사를 들었는데, 사실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제조업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전체 제조업의 70%, 우리 사장님들의 70%가 매출 10억 원 이하라는 건데, 매출 10억 원의 제조업 회사, 기업을 팔면서 청산할 수 있을까요? 매출 10억 원의 제조업 회사는 사실 거의 잘 안 삽니다. 사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조업 사장님이라고 하면 보통 기득권, 적폐 세력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산업 여군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제조업의 소기업이 매출 120억 원 이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99%가 정부에서 볼 때 소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출 5억, 10억 이하면은 정말 알짜 기업 아니면 사실 회사 다니는 것보다 정말 힘드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 아무튼 다시 이제 매출 100억 원, 그 중에서도 알짜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에 회사가 안 팔리거나 혹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어려워서 증여를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각각의 누진세를 적용했을 때 증여세가 대충 4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 가치가 100억 원이라고 해도 정말 양호할 때 순이익을 약 10억 원 정도 예상한 거거든요.
증여세 45억 원을 내고 이 회사를 물려주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정말 순이익이 10억 원씩 나는 양호한 회사라도 사장님 연봉이 보통 한 2억 정도 되실 거예요. 순이익을 전부 연봉으로 10억 이렇게 가져가는 사장님은 사실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식업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탕후루 팔던 사람이 3년 후에 마라탕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조업은 그렇지 않다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제조업도 제품의 사이클이 변해요. 물론 제품의 카테고리, 제품군은 비슷할 수 있는데 실제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의 스펙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을 모두 가져가지 않고 추후에 사용하기 위해 담아두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봉 2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세후 1.4억 정도 됩니다. 잘 벌죠. 굉장히 잘 버는데 이걸로 증여세 45억 원을 마련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는 포기하고 계속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사업을 하다가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 입장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하려고 보니까 상속세율이 50%에 이릅니다. 이걸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를 한번 알아보았죠. 보통 연간 한 100개에서 14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게 쉽지는 않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승계하고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메인 비즈니스가 가장 바뀌는 가장 큰 게 뭐 제조에서 유통으로 바뀌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가업 상속 공제를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 그 업종을 물려받았을 때 기업 혁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상담을 잘 받으셔야 되고요. 어쨌든 가업 상속 공제를 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상속세가 대충 43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보통 아들이 이 돈이 없겠죠. 아들이 사실은 이 돈이 있으려면 이 돈도 상속세를 내기 위한 돈도 물려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100억 가치의 회사의 어떤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상속세를 우리가 물려준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8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까지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180억 원 정도의 재산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증여나 상속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100억 원이 초과가 되는 회사는 2.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는 회사 중에서도 제가 예시로 든 것처럼 순이익이 10억 원이나 되는 회사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상 80%가 매출 10억 원 이하의 제조업이고 매출 10억 원 이하의 제조업이면 사실 많이 상속 포기하시죠. 대표님들도 증여나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폐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안 좋은 경우만 생각을 하냐. 기업을 확장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유지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경기실사지수라는 거거든요. 0부터 200까지 숫자를 두고 100 미만이면 악화, 100 이상이면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어갈 제조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실사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경기실사지수가 사실 100 이하인 것들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한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자금 사정 실적 같은 경우는 2024년 내내 100 이하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크기를 좀 키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출 실적 같은 경우도 역시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했죠. 100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자의 업종에 맞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섬유 같은 경우도 2024년 내내 지금 자금 사정이라든지 매출 실적 굉장히 지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5, 60대이기 때문에 보통 제조업들의 지금 이제 생산 경기실사 지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실적이 사실은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들이 현재 자금 실적, 매출 실적 좋게 보지 않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느냐에 대한 지표거든요. 그리고 그와 연관된 자료로 실제로 제조업의 신규 창업수도 줄었습니다. 2022년에 4분기에 9,387개가 창업을 한 것에 비해서 2023년의 4분기에는 8,443개로 제조업 창업이 신규 창업률이 무려 10%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조업에 대한 어떤 사람들 열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고요. 이런 것들 또 제조업의 순이익으로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조업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좀 순이익률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조업이 이제 전체로 저희가 보았을 때 제가 아까 사실 굉장히 알짜기업으로 이제 순이익을 매출의 10%로 잡았죠. 근데
사실상 순이익률이 보통 이제 2022년, 21년 통틀어서 4%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도 4에서 5% 정도 되기 때문에 꽤 낮은 걸 알 수 있고요. 20억 이하 기업, 사실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순이익률은 4%에서 5% 정도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업종별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섬유 같은 경우 상당히 낮습니다. 4% 정도고, 우리가 많이 하시는 금속 가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7%, 6% 정도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순이익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왜 상속을 받지 않는지, 받지 않으려 하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사실 매출 10억 원이라고 하면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의 영역에 가면 그렇지 않은 거죠. 저는 근데 사실 제조업이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 제도 너무 좋지만, 현실적으로 작은 기업에서 오너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고, 작은 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을 사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너십을 가진 우리 제조업 사장님들이 계속 오래 일하길 바라고, 역량이 있는 제조업들은 대를 이어서 정말 어떤 강소기업으로 자라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이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정말 말처럼 정말 그렇게 기득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옆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고, 또 상속이나 증여 라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많이 폐업을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더 많아지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제조업들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